부었어요, 코가. 이제 요 코 안에가 요 코 안쪽이 붓거든요. 부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숨 쉬는 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지금 코가 막혔어요. 양쪽 다 막혔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면은 코가 막힌 줄 모릅니다. 네, 코가 막혔어요. 보세요. 제가 소리를 합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오는 소리예요. 요 안에가 여기가 이제 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고, 그리고 얘를 요 안에가 여기 이제 부은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었거든요, 얘가. 여기를 약간 이렇게 마사지를 살살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또 뭐 뚫릴 때도 있고 뭐 막힐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살살 하다 보면 이게 좀 뚫려요. 그리고 이 비강확장기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코로 숨을 쉽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강 여기 코가 막혔을 때 그때 눈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눈 건조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코가 웬만하면 안 막히고 코로 잘 숨을 쉴 수 있게 하게 되면 눈에 건조증이 이제 건조증이 안 생기고 눈 건강에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자가 임상 실험을 했던 이제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레르기 및 비염, 코막힘 관리. 현재는 호흡기 및 건강관리를 하면서 호흡기 질환, 비염, 코막힘 증상이 줄어들어 이비인후과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비강 확장기 사용을 매일 하면서 비염, 코막힘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비강 확장기는 알레르기, 비염, 코속이 부어 발생되는 코막힘의 즉각적인 공간 확보로 코막힘을 방치하지 않고 계속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돕는 역할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 10년 넘게 사용했던 침대 매트리스 버리기, 물 자주 마시거나 세수 자주 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햇빛에 일광욕 가기 등 마사지도 있네요. 이비인후과에 가지 않고 자가관리하여 코막힘 증상이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코막힘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수면 중에 코는 막히고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을 반복하면서 코로 숨쉬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호흡기 질환, 비염, 코막힘 및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때였습니다. 사건 고발 당시는 증상이 완화된 것에는 제가 비강 확장기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호전되었습니다. 네, 사건 이후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방문을 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코막힘 비염이 있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숨이 차서 제가 선생님께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그랬어요. 비염이 있는데 이제 그 코막힘이 심하다. 근데 이제 내 증상을 보시고 마스크를 썼는데 숨이 차다는 증상을 보시고 이제 그 소견서를 써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제 해제됐는데 이걸 써달라는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셔서 제가 이게 계속 몇 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또 이것도 바꾸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소견서를 써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써주셨고요. 그때 제가 사건이 2022년 9월 19일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증거자료는 5판 21피를 드렸잖아요. 5판 21피를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날짜가요. 2022년 5월부터 2022년 9월 25일까지예요. 그때까지는 뭐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 포괄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제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된다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제가 그는 이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9월 26일부터 이 규칙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는데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규칙이 좀 이게 가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점 풀잖아요. 좀 완화가 되잖아요. 규칙 같은 게. 근데 대략 26일부터는 규칙이 새로 바뀌었는데 그 규칙이 의사의 소견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규칙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26일 이후부터는 의사의 소견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규칙이 바뀐 걸 보고 이거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그 감정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역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역 정치를 하고 있다. 제가 느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몇 한 바뀌면서 방역 정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또 나중에 뭐 어떤 내가 예를 들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걸 마스크를 벗어야 되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소견서를 써달라고 그랬고 그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숨이 차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견서를 받아둔 것입니다. 제가 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예외 상황에 대해 이것도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설명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의견 제출 기간에 어떤 자료든 제출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특정 어떤 서류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증상이나 그런 증상에 대해 영상이든 어떻게든 자료 소명이 가능하다 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의견 제출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 발생하고 제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병원을 갔어요. 몸을 많이 다쳐서.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9일 날 사건이 있고 20일 날 이제 병원 상해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 확인서는 알레르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고 이제 진료 확인서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의사의 소견서를 떼주세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이비인후과에서는 뭐 의사의 소견서를 떼는 것이 없다. 진료 확인서를 떼줄 수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대해 이제 병명을 작성해 줬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에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사를 맞았던 내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했었던 것도 있고 뭐 그런 내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제 진료 확인서를 떼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료 확인서를 제가 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는 나에게 뭐 이렇게 전화로 이거 뭐 제출해 주세요.
뭐 소명해 주세요. 뭐 그런 내용을 들은 게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이제 제가 그때 고지사항으로는 설명을 드렸으나 그 이후에 이제 자료 요청이나 뭐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고요. 그냥 그 당시에 현장에 직권남용을 그 방어 차원에서 그걸 이제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고지했던 사항은 누락하고 이제 범죄로 몰아가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죄로 단정하고 내가 질환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고지를 했음에도 그에 대해 무시하고 범죄로 몰아가는 김원우의 보고서를 그걸 단정해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호흡기 질환 관련 소명이나 어떤 요구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했던 곳에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자료 제출을 했어요. 그 경찰서에서는 이미 발생된 직권남용 보고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결론 내서 범죄로 몰아가서 단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그와 관련된 보안수사나 그와 관련된 어떤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물어보거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지확인서 그때 2022년 9월 19일 날 고지확인서 작성할 때 제가 박용원에게 고지했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도 제출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박용원의 수사 보고서는 직권남용 보고서에 가담해서 나에게 그 이후에 뭐 소명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고지사항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게 없습니다. 이제 당시 최승덕 김원우의 직권남용 보고를 했음에도 믿지 않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직권남용이 발생된 이유라서 더 이상 저에게 뭔가 자료나 입증할 서류나 소명할 자료나 요구했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직권남용을 이제 방어 또는 무마 또는 직권남용의 보고서로 처리하면서 되려 그 위법했던 게 없고 범죄가 없는데 범죄로 몰아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고서도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비염, 코막힘 증상에 대해 내 증상에 대해 숨길 것도 없고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의 소명 자료를 드렸어요. 병원에 그 이비인후과 치료 받았던 진료 확인서도 냈고요. 이후에 코막힘 증상에 대해 그 소명 자료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막힘 증상에 따른 영상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보험을 제가 하는데 보험에 관련된 그 자료도 검찰청에 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소명 자료를 냈었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것들을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다 무시하고 사건을 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제 경찰서, 뭐 법원, 뭐 검찰청에 사건 자료를 이제 제출하면서 그 이제 내 사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내 질환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험사의 보험료가 이제 2~3배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험을 이제 그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이제 갈아타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얘를 이제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고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보험사로 제가 이제 부담보로 이걸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 가입에 보면 그 호흡기 그 비강, 비강이 이제 코 옆에 부비동이나 이 비강 그 주위에 그 관련된 그런 이제 질환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보험료가 싸게 있다가 내가 이제 이거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나 비용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부담보로 새로 이제 보험비를 줄여갖고 얘를 이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이비인후과를 다닌 지는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된 지는 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그 병원에, 이제 다니다가, 일단 내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일단 집에 있는 매트리스를 버리고, 그리고 먼지 되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 손을 자주 씻거나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은 이제 많이 줄였어요. 예전으로 치면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은 먹었는데, 뭐 거의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로 줄였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관리들을 했어요. 관리를 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코 막힘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경험상, 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나는 만약에 코가 막혔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고 눈, 코가 같이 막혀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자면 눈 뜨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코가 막히고 눈 뜨는 게 힘들어져요. 이제 제가 그 증상을 겪으면서 나는 코 막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는 비강 확장기를 꽂고 잡니다. 1년 넘게 이제 비강 확장기를 꽂고 자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코 막힘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밤에 비강 확장기를 지금 며칠 정도 좀 안 끼고, 이제 입 테이프는 꼭 붙이고 자고요. 그리고 그 코에도 잘 막히는 코 반대편에 그 테이프를 붙이고 잘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입을 벌리고 자는 게 습관이 되면 또 내 몸이 입으로 숨을 쉬고, 또 코가 또 이렇게 뭐 막히거나 그랬을 때 또 코로 숨을 안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 테이프는 항상 붙이고 자고요. 그리고 코 막힘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 요즘 테스트를 해요. 비강 확장기를 꽂고 잘 때도 있고, 안 꽂고 이제 그 테이프를 붙이고 잘 때도 있고, 또 안 붙이고 잘 때도 있는데, 제가 오른쪽보다 왼쪽 코가 잘 막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막히는 코로 네가 숨을 쉬어라. 오른쪽 잠깐 쉬고 잘 막히는 코로 좀, 숨을 많이 쉬도록 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이렇게 숨을 쉬는 재활 같은 개념의 그런 것들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하다 보면 코 막힘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비강 확장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숨 쉬려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비인후과 자료 보시면 왼쪽 코가 비중격 망곡증 진단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왼쪽 코가 좀 잘 붓거나 잘 막히는 편이에요. 오른쪽도 막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왼쪽 코가 2배는 더 잘 막혀요. 그래서 이제 코 막힘 증상이 없게 하는 게 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걸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수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건조해지면 코도 건조해주고 눈도 건조해주고 전체적으로 건조해져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있는데 세수를 자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가 막히면 비강 확장기를 꽂거나, 요즘에는 또 어떤 걸 하냐면 왼쪽 코가 막히면 오른쪽에 그 입 테이프를 붙여서 왼쪽 코가 막혀 있으니까 왼쪽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요. 재활 치료 그런 걸 합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이제 왼쪽 코가 뚫리거든요. 뭐 그렇게 막히는 증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코막힘이 없어졌다, 그렇진 않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는 코막힘이 있으면 코가 막혔다, 어쩔 수 없다, 뭐 그랬다면 이제는 코가 막혔다, 요렇게 하면 그래도 뚫린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스스로 뭐 컨트롤 하거나 또는 뭐 재활 또는 뭐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가 막히고 비염이 심했을 때는 증상이 어땠냐면 눈이 굉장히 간지럽고요. 말도 못하게 간지럽고 코가 막히고 밤에 잘 때 자주 깼어요. 코가 막히니까 자주 꼈는데 이제는 밤에 깨는 건 없어요. 밤에 깨는 거 없고 이제 비강 확장기 꽂고 자니까 뭐 어떻게든 숨은 쉽니다. 밤에 잘 때 무의식 중에도 숨을 쉬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어요. 숨을 쉬는데 내가 무의식적인 숨을 쉴 때 왼쪽 코가 막히고 오른쪽으로만 숨을 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그 왼쪽 코를 막고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코로 숨을 쉬도록 뭐 그렇게 유도하고 재활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수를 자주 하면서 얼굴이 건조하는 것들을 두지 않고 건조해지면 또 이제 코도 건조해져서 코막힘이 생기고 눈도 건조해지고 같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니고 지금 제가 비강 확장기 하면서 스스로 관리하면서 지금 이비인후과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 뭐냐면요, 약으로는 사람마다 뭐 즉각 증상이 호전되거나 뭐 약으로 뭐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코막힘을 뚫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은 일시적인 걸 보거든요. 그게 완치가 되진 않고 거의 대부분 지금 제가 꽤 이비인후과를 많이 다녔는데 그럼에도 그게 치료나 어떤 효과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고소사건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낫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 내 스스로가 관리하면서 터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뭐 괜찮아 보였다, 뭐 비염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음에도 그걸 외관상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코를 막고 또는 어떤 이렇게 숨 쉬는 걸 제대로 보여줬을 때 확인이 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관상 봤을 때 뭐 코막힘이 없어 보인다, 뭐 그걸로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코가 안에 붓고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숨을 쉴 때 미세하게 천천히 숨을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내가 생활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럴 때는 단번에 이게 내가 코가 막혔다,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는 그때는 그래도 그게 가능하지만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코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게 어려워요. 호흡이 좀 더 빨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못 따라간다고요. 그 호흡,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코가 막혔다. 그걸 이제 단번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코가 막혀 있을 때는요, 얘가 이제 그 압착에 의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압착에 의해 이게 마스크가, 방해가 되면서, 숨 쉬는데 되게, 불편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게 더 느껴져요.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겨요. 그건 겪어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을 때 숨이 막혔다. 그러면 이제 콧속이 붓고 숨구멍이 작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산소를 이렇게 그 마시는 순간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게 마스크가 막고 있고 콧속이 좁아지면서 그게 이제 원활하게 숨 쉬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됐을 때는 이제 호흡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경찰서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 보러 가고 있는데 같이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40분 걸린다면서요. 저희는 이제 예. 요거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인계를 하거든요. 그래도 예, 예. 최소한 있잖아. 예, 요거 해가지고가 뭐냐면요. 요거 해가지고는 저 현행범인 제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통 치안센터에 혼자 그 인치됐을 때요. 예, 그때 독식 폭행 당하고 수갑 과도하게 채워서 우울통 치안센터에 인치되었을 때 그때 제가 그 가족에게 전화를 했는데 가족이 오겠다 했는데 오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제 현행범인 제포서에 신원 미상으로 작성해서 도주 우려가 있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거짓말로 이제 직권남용 보고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해운대 경찰서에 보내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에게 전화하고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했던 고소 이사를 확인한 이후 이제 경찰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범죄로 몰아가는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을 했어요. 허위 공문서, 직권남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우울통 치안센터에서 여경에게 신분증을 줬고요. 가족에게 전화해서 현장에 와달라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막았어요. 이거 보면 성명 불상으로 줬고 가족이 오는 것을 막고 마치 내가 신분을 감추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허위의 주장, 거짓 보고서를 그에 맞춰서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양아치처럼 현장을 이탈하고 그 허위 공문서만 남기고 해운대 경찰서에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범인 체포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으며 그때는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겠다는데 제가 직고소를 했어요.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는 내가 받았는데 내 돈 내고 시간 들여가면서 고소고발 과정에 피해가 컸어요. 이제 직고소를 했고요. 불법 체포 수갑을 채워 우울통 치안센터에 인치했을 때 최승덕, 김원우가 작성했던 현행범인 체포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원의 버스 영상 수사 보고서는 내가 말했던 것은 누락하고 중요 사실은 누락하고 편파 왜곡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내가 피해받았던 것은 영상에서 누락하고 내가 고지한 사실도 누락하고 내가 말했던 것도 누락하고 김삼준을 피해자로 결론을 내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버스 영상 수사 보고서는 직권남용 보고서에
가담해서 직권남용 보고서의 위치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고지사항에는 호흡기 질환, 비염, 코막힘이 심해서 숨 쉬는데 힘들었다.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서 마스크 쓰는 게 힘들다. 정 급하면 병원에 전화로 치료 내역을 알려줄 수 있다. 네, 호흡기 관련 치료 병원 내역이 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며 그와 관련된 설명은요. 버스를 타자마자 설명을 드렸으며 김삼준이 이제 증인신문 녹취록에도 보면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얼추 들었긴 들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 내가 갑작스럽게 뭐 운행을 하지 마세요. 또는 너 운전을 그따위로 해. 그렇게 돼야지 운행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코막힘 비염이 심한데 마스크 쓰는 게 좀 어렵다. 근데 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들이 있다. 그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는 적어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범죄로 몰아가서 그냥 버스 업무 방해다.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버스 업무 방해다. 그렇게 작성된 것들이 직권남용 보고서다. 피해자, 피고인을 특정해서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대해 그 수사 보고서에 적지 않고 그냥 범죄로 몰아서 작성된 것이 직권남용 보고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안에 부착되어 있던 그 정보가 그 바뀐 정보가 아닌 1년 이전에 그 이전에 부착된 정보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에 해제가 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되어 있고 또 예외되는 상황에 따른 정보가 있다. 근데 내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버스에 혼자 가두고 날 버스에 가두고 직권남용 독재폭행 불법 체포를 했던 가해 경찰의 체포에 대해 불법 체포에 대해 그 고소를 하겠다. 현행범위 체포소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체포의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체포 당시에 이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 도중에 불법 체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그 이제 독직 폭행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면서 불법 체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해 경찰의 보고서는요, 허위 공문서와 직권남용 보고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신분을 감추고, 또는, 내가 뭐, 호흡기 질환, 뭐, 비염 코막힘에 대해, 소명 자료를 숨겼다. 뭐, 그렇게 김원우의 보고서에 보면 작성되어 있는데, 제가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진료 확인서를 받았고, 이후에 법원에도 제출했고요. 사건일 날 박용원에게, 말했던 고지 확인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내 증상에 대해 내가 숨길 이유가 없고요. 그와 관련된, 치료 내역이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의 허위 공문서와 직권남용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미 발생된 사건을 덮기 위해서,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양아치였다고.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경찰의 직권남용 보고서 허위 공문서를, 인정해줘서도 안 되고, 작성해서도 안 되고,
견제해야 된다. 견제법도 있어야 되고 처벌도 해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권남용 보고서에 대해 처벌법이 명시적으로 있는 법 개정이 돼야 된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직권남용을 재량으로 알고 직권남용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는요,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하냐? 어떤 사람의 진술은 선택적으로 받고, 어떤 사람의 진술은 누락하고, 왜곡하고, 허위로 작성하고, 편파로 하게 돼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사실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때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냐, 내려서 가라 하는 상황이냐,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는 설명하는 시간이었지 나 혼자 내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의 보고서는 그런 상황에 따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이 경찰의 직권남용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주고 가담해서 사건을 처리를 했어요.